이거는 뭐 저만의 노하우긴 합니다만 아주 효과가 좋은 이런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경호 연구사라고 합니다. 국내산 배와 외국산 배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의 대부분은 이제 동양배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요. 이제 외국산 배는 서양배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는 기원전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여기서 세계로 퍼져나가서 동양배와 서양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배는 주로 외형이 동그란 데에 비해서 서양배는 표주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동양배는 수확을 한 후에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이제 달콤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특성인데 이에 비해서 이제 서양배는 수확을 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후숙을 해서 드시는 방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실이 후숙이 되면은 동양배와 좀 다르게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향기가 그리고 풍미가 진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의 이제 대부분은 일본산 품종의 신고를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개발한 품종들은 이러한 신고에 비해서 당도와 감칠맛이 좀 뛰어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 품종으로는 이제 원항, 그리고 신화, 이제 황금배 같은 것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갈색배뿐만이 아니라 녹색 형태의 그린식스, 슈퍼골드, 설원 같은 이런 신품종들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달고 맛있는 배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배를 고를 때는 형태가 둥글둥글하고 바른 요란 형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실을 보시면은 과실의 밑부분하고 윗부분 꼭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밑부분을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꽃받침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과실, 그리고 꼭지 부분은 좀 신선한 활력이 높은 이러한 과실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형차를 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차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배 같은 경우도 특정 품종이 전혀 새로운 맛을 가질 수는 없어요. 품종에 대해서 이게 고유한 특성과 맛, 정해진 당도, 이러한 한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신고보다 최근에 이제 육성된 품종들, 신화라든지 황금배, 원항 같은 것들은 좀 더 당도가 높고 식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르신다면 좀 더 맛있는 배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에는 어떤 성분과 효능이 있는지 궁금해요.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수분 함량이 85% 내지 88%, 당분은 8에서 한 14%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미량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식이섬유, 무기질이 이러한 풍부한 과실입니다. 열량은 100g당 51kcal를 가지고 있는 매우 열량이 낮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기관지에 좋은 과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을 내리고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히고 우리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배에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이런 효과가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배의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장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숙변이라든지 이러한 변의 배출, 독소 물질, 발암 물질의 배출 같은 것에 특별하게 탁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긴 합니다만 숙취 해소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이런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껍질을 깎아서 먹는데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배의 껍질의 주요 성분은 셀룰로스라든지 펙틴 같은 이런 성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화가 이렇게 썩 잘 되는 성분들은 아닌데 엄청난 양을 드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드셔도 소화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배는 이제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어트, 독소 배출, 항산화 효과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용한 기능들이 과육보다는 껍질에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껍질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과육보다 많게는 4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껍질째 같이 먹기를 권해드리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먹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는 그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은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육 효과가 매우 강한 편인데요. 고기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은 이 고기를 좀 연하게 하고 이 단백질들이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배는 소고기랑 찰떡궁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육회를 드시다 보면은 배가 빠지지 않고 육회랑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 선조들께서 알고 계셨던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음식이 궁합이 매우 잘 맞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배를 활용한 음식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들은 배 도라지 주스입니다. 배랑 도라지 둘 다 기관지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 학술적으로 서로의 상승 효과를 가지고 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요. 배 같은 경우는 강렬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어디에나 좀 잘 어울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음식과 나쁘다는 이런 것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배 사과 같은 과일 주스에는 비타민 C가 좀 많습니다. 비타민 C 같은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과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이제 방부제, 이제 안식향성 나트륨 같은 것과 이 항산화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서 벤젠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벤젠은 1급 발암 물질로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데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는 그 전통 과실로서 우리 식탁을 오랫동안 지켜온 과실입니다. 근데 최근 배 소비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재배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산업이 많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가 좀 더 많이 퍼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육성 식품종 원앙, 신화, 황금배들 많이 애용해주세요. 배는 사랑입니다.